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2년 4월 8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14년도에 온라인 의류 판매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친구네 어머니께서 동대문에서 의류 판매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행하는 제품들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고, 물건을 사입하는 일도 저한테는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을 차려 집에서부터 작게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장사가 잘 돼서 저는 금세 물류 창고를 활용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죠. 오프라인 매장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지라 대로변 상권은 빼고 그저 임대료가 저렴한 지하상가와 창고를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사업 규모에 비해서 대체로 지하 창고들의 평수가 많이 크더라고요. 그러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차피 쇼핑몰 규모는 점점 커질 거고, 그럼 촬영도 해야 되고 공간도 더 필요하겠지? 하는 생각에 지하다 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실평수 30평 정도의 지하 창고를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회사를 그만두고 놀고 있던 제 친구들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함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하 공간 한편은 조그마한 사무실로 공간을 두었고, 나머지 공간은 재고 두는 공간, 그리고 포장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했죠. 그렇게 그곳으로 출퇴근을 시작한 지 한 2주쯤 지났을 겁니다. 저는 보통 8시 30분쯤이면 그 창고 앞에 도착을 하곤 했는데, 그날은 저희 창고로 내려가는 계단 앞으로 음식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계단 앞으로는 계단 아래가 훤히 보이는 철제문이 있었는데, 그 문 앞으로 하얀 A4 용지 위에 쌀밥과 소세지 등 반찬들이 올려져 있었는데, 쓰레기라기보다는 이거 누구 먹으라고 해놓은 건가 싶게끔 잘 올려져 있더군요. 근데 가만 놔두면 상하고 냄새 날 테니까 저는 그걸 가져다 버렸습니다. 어차피 거긴 제 사무실이고요. 그리고 나서 창고로 내려간 뒤에 밤새 들어왔던 주문들을 체크를 하고 택배 포장도 하고 이것저것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고 있던 친구가 갑자기 돈가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가스? 이렇게 묻자, 아니면 김치찌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야 뜬금없이 이러고 묻자, 점심 메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아직 10시 30분밖에 안 된 이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벌써 배고파? 아침 안 먹었어?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하는 말이, 난 괜찮은데 방금 너가 배고프다며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 없이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진짜 입도 뻥끗 안 했거든요. 하여 내가 언제? 하고 묻자, 조금 전에 너가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는 이상하다 하고 웃고 말았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자 또 계단 앞에 과자 쪼가리들이 A4 용지 위에 잔뜩 담겨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좀 짜증나더군요. 누가 이런 걸 자꾸 버리나 하고요. 가뜩이나 지상층도 아니고 지하라서 청결 유지에 항상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 다음 음식물을 가져다 놓지 말라고 프린트해서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그 전날에 신상품 업데이트를 해놓은 게 있었고 또 쿠폰 발송권으로 주문이 굉장히 많이 몰렸거든요. 하여 저와 친구들 모두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만 하다가 친구들 먼저 퇴근시킨 뒤 저는 창고 컴퓨터로 뭐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선반에 쌓여있던 재고가 균형이 안 맞았는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뒤를 한번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에휴 이따가 올려놓자 하고 마저 하던 걸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선반에서 그 재고품이 툭 하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인하려고 이제 그 선반 쪽으로 가보니까 이게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갈 만큼 정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재고를 정리하고 컴퓨터로 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순간 계단 쪽에서 타다다다다다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들었어요. 누가 몰래 들어왔던 건지 아니면 지켜보다가 도망간 건지 등등. 아무튼 여자 혼자다 보니까 무서웠고 일단 급한 일들은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지하창고로 출근을 했는데 또 누군가 밥과 반찬을 그 앞에 잔뜩 또 가져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 어젯밤에 있었던 일도 좀 찜찜하기도 했고 다 여자들만 있는 곳이다 보니까 창고 내부와 외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게 CCTV를 달고 난 뒤 제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창고 앞에 음식을 누가 가져다 놓나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뒤 음식을 가져다 놓는 사람을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한 중년의 아주머니께서 새벽 6시쯤만 되면 매번 같은 자리에 음식을 놔두고 가시길래 저는 그 시간에 맞춰서 창고로 향했고 마침 음식을 놔두고 되돌아가시는 그 아주머니를 만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저 여기 지하 사장인데 왜 자꾸 음식을 가져다 두시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처음엔 눈도 안 마주치려 하고 대답도 막 계속 회피하셔서 괜찮으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하며 달랬어요.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무슨 애들이냐고 했더니 얼마 전부터 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눈에 밟혀서 그냥 못 지나가겠다는 겁니다. 애들이 배고프다고 울부짖는다면서요. 저는 뭔가 정신이 이상한 분이라 판단을 하고 그럼 제가 애들 잘 챙겨줄 테니까 앞으로 음식 두시지 마세요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일단 함구를 하고 그날 옆 건물에 있는 저희가 종종 가던 중국집으로 다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서는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여기 옆에 창고 사무실 들어오기 전에 뭐 하던 곳이었냐고요. 그러자 전혀 못 듣고 온 거야? 하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거기에 댄스 연습실이 있었다는 식으로 들었거든요. 처음 보러 갔을 때도 오래 비워져 있긴 했지만 한쪽 벽이 거울로 채워져 있기도 했고요. 그런데 중국집 사장님께서는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댄스는 무슨 댄스? 이러면서 여기가 원래 태권도 도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같이 밥을 먹고 있던 친구들이 헐, 진짜요? 이러며 지들이 더 놀라는 눈치였고, 사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에 이 태권도장에서 화재가 났었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 2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 사고로 관장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지도상의 문제, 그리고 배상 문제 등등 여러 이유로 태권도장을 문 닫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후 이 지하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랬던 제 친구 2명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나 늘어놓습니다. 아, 개소름 돋는다 진짜. 저번에 나랑 예진이랑 택배 포장 중이었는데 언제 들어온 건지 태권도 도복 입은 아이들 둘이 우리한테 배고프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사탕 줘서 보냈거든? 야, 그리고 이거 봐봐. 우리 사무실 주변으로 태권도장 하나도 없어. 그날만큼은 너무나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연이 워낙 딱해서 저희는 창고 내려오는 계단 한편으로 항상 사탕이나 초코파이 같은 걸 놓아두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발자국 소리가 난다던가 기척이 느껴지거나 뭐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다행히도 창고를 이사하는 그날까지 별다른 해코지는 전혀 없었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